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층 박쌤 박진혁입니다. 동부지방법원의 2021 51574 요 사건 번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인데 2층 2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면적하고 토지 면적을 보면 토지 면적은 약 6평 정도. 그리고 건물 면적은 41제곱미터. 등기부상에 41제곱미터가 돼요. 등기부상에 41제곱미터. 그러면 요 정도 넓이면 한 세대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한 세대.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제 밑에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자, 대법원 공고를 보면 기본역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 어떠한 내용이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에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낙찰자 인수해야 될 내용에 낙찰자가 인수할 내용에 을구 순위번호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자, 오늘 이 물건을 지금 보는 이유는 말소 기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전세권이 나온 거 요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권리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3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33페이지에 거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7가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전세권, 여기 나와 있는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자,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전세권을 말소 기준 권리 거기서 빼고 6가지만 제가 배울 때도 6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여기 전세권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자고요. 어디서 보냐면 문건 접수 송달 여기 문건 접수 송달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여기에 전세권이 지금 전세권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 권리신고를 했는지 이걸 한번 보면은 권리신고했다는 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전세권이 배당 요구 이걸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권이 요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되냐면 여기 압류가 된 거예요. 전세권 밑에 있는 압류. 자,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중에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첫째, 최선 순위가 돼야 돼요. 지금 전세권이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최선 순위.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최선 순위는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3번, 전체 전세가 돼야 돼요. 전체 전세.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봐보자고요. 등기부에 전세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을구에 전세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을구에 전세권이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 설정. 건물의 전부를 설정했다. 건물의 전부를 지금 설정했어요. 그러면 전체 전세는 돼요. 왜냐하면 건물 여기 41제곱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세는 되는데, 자, 전체 전세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겠어요. 전체 전세 139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전체 전세. 자, 전체 전세는 첫째 점유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면적, 건물 전체 면적. 요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돼요. 그래서 전체 전세에는 해당이 돼요. 근데 전체 전세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걸 안 했냐면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택을 보니까 요만큼이 41제곱미터인데 이만큼을 지금 더 늘려서 확장을 해가지고 이걸 두 집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두 집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202호에 속한 204호.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거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서에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202호가 여기인데 이쪽이 이 부분을 확장을 지금 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반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호수 하나, 여기 호수 하나, 두 호수로. 그래서 201호, 202호인데 201호도 반 나눠서 203호. 여기는 또 반 나눠서 여기를 204호로 이렇게 지금 호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3호, 204호. 자, 202호 내에 204호다. 자, 무단 용도 변경한 것도 있지만은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여기에 이반 건축물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반 건축물이 지금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 이 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음, 이반 건축물로 기재가 돼 있다. 무단 용도 변경을, 지금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요. 사무실을 주택으로. 그러면 아까 증축한 부분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증축을 지금 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했기 때문에 202호 요 40제곱미터를 둘러 나누면 2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요 40제곱미터를 둘로 나누든지 아니면 이렇게 둘로 나눴든지 아니면 원래 요만큼 돼 있던 걸 요만큼 확장을 해서 둘로 이렇게 나눴든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확장은 안 됐다고 지금 음, 표시가 돼 있는데, 어, 지금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요거 내용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 한 사람은 1억 9천만 원, 한 사람은 2억 5백만 원이에요. 요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5월 18일 요거보다 임차인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빨라서 선순 임차인이에요. 선순 임차인. 그럼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면 여기 그 요 사람이 지금 했어요. 요 임차인이 지금 강제경매. 이 임차인이 지금 경매 신청을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요 임차인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이 임차인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2억 5백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1억 9천만 원하고 2억 5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4억 정도가 돼요. 3억 9천5백. 집값보다도 훨씬 비싼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낙찰자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낙찰받기가 아주 어렵다. 낙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임차인 낙찰 받는다면 결국 2억 5백만 원에다가 2억 5백만 원을 또 물어줘야 되니까 이 임차인도 낙찰 받기가 참 힘들어요. 3억 9천5백을 이 집이 3억 9천5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살펴봤어요.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첫째, 최선순위가 돼야 된다겠어요. 13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겠어요. 배당 요구. 세 번째, 전체 전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여기는 1번과 3번은 만족이 되지만은 2번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 자, 만약에 임차인인데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놓은 사람은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됩니다. 전세권이 소멸이 돼요. 자, 이 전세권은 이 임차인이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다면 자동으로 배당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아도
소멸이 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다 못 받, 만약에 남해김이라는 이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겸매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은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겸매 신청을 안 했다면 가능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은 건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임차인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자기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임차인이 더 빠르잖아요, 지금. 1억 9천에다가 자기 돈 2억 500만 원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자,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면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지 말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 경매로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세권은 잘못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